제가 처음 건물 살 때 이걸 몰라서 진짜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출입니다. 사실 이거 받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거나 오늘 알려드릴 이 순서대로 체크 안 하시면 진짜 엄청 고생합니다. 그게 나만 고생하면 아, 인생 수업했다 치자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돈까지 날아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에서는 내 돈을 지키는 대출 순서부터 제가 실제 감정평가와 이자 비용으로 4억을 잃고 배운 실전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첫째, 계약 전 탁감은 세 군데. 먼저 사고 싶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그래야지 오늘 영상에 확실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탁상 감정, 줄여서 탁감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출에 관련된 영상을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 탁감이 뭔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탁감은 감정평가사 분들이 책상에서 감정을 하는 건데 실제 건물 현장까지 나가서 보지는 않고 기본적인 정보들로만 간단하게 하는 1차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즉 건물의 주소와 현재 상태, 토지 용도 그리고 주변 실거래 사례들 이런 것만 보고 간단하게 하는 1차 감정이에요. 이때 우리가 살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감정평가 금액과 매매 가격 둘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LTV입니다. LTV는 사실은 담보대출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파트든, 뭐 빌라든, 상가든, 건물이든 토지든요. 여기 이 LTV가 바로 실제 부동산 가치에 대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LTV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서울의 빌딩 같은 경우에는 LTV를 70에서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 부동산 가치의 7, 8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현재 은행에서 LTV가 80%라고 하고, 건물 매매가가 20억이라고 하고, 탁감가가 19억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서 더 낮은 거를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둘 중에서 탁감가가 19억으로 더 낮으니까, 19억 곱하기 80%를 하면 15.2억이 바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건물 감정가가 얼마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매수자분들이 탑감이 매매가랑 같거나 혹은 높게 나오길 바라는 이유죠. 참고로 탑감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매매가보다 많이 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잠깐 꿀팁을 말씀드리면 탑감이 매매가보다 높게 나오면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탑감은 어디에 의뢰할까요?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은행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해당 건물을 중개하는 빌딩 중개사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에 여기 건물 주소를 얘기하면서 여기 건물을 살 건데 혹시 탁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그 담당자분이 감정평가사 분한테 의뢰를 해서 알아본 다음에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탁감은 은행 한 군데만 의뢰하지 마시고 세 군데는 문의하세요. 이거는 제가 뼈를 깎은 심정으로 실제로 경험했던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세 군데는 문의를 해보세요. 이 간평가가 비슷하면서도 다를 때가 꽤 있습니다. 아, 대부분은 비슷하겠지 해서 한 군데만 보고 하시는데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게 막 몇 천 차이 안 나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건물은 억 단위, 뭐 수십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보다 낮을 때는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실제로 도산공원에서 아디다스 건물이 최근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게 탁감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매매가보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못 사고 현금이 더 있는 분이 최종적으로 그 물건을 사셨거든요. 이렇게 매매가보다 탁감이 낮을 때에는 현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만큼 대출이 작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물건들은 현금이 있는 분들한테 엄청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아디다스 도산공원점 매수하신 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현금이 있어서 훨씬 더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1금융권 세 군데에는 꼭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건물을 샀을 때 그냥 1금융권 한 군데에만 문의를 했어요. 별로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서도 워낙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실제로
잔금 치를 때 보니까 꽤나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현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뻔했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탁감을 받고 나서 실제 나의 투자금까지 모두 계산한 다음에 이 건물이 최종적으로 오케이면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매수 계약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매도인의 은행과 특약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 계약 때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많이 놓치시는데 이게 투자의 성패를 가릴 정도로 중요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 두 가지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매도인의 대출 은행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도인의 건물에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받은 은행을 알아보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받으면 영업 실적이 그만큼 빠져요. 그래서 그만큼 다시 대출을 실행해야 실적이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 어떤 지점이 있다고 하면 1년 실적이 100억이라고 할게요. 10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이 20억의 대출이 빠지면 20억만큼 이제 실적이 비잖아요. 그럼 20억을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또한 이미 대출을 해줬던 그 건물은 은행에서 관리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대출을 승인을 받았던 건물이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한 담보라고 생각을 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타 은행보다 이 건물의 대출을 잘해주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알아보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개사분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나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 은행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거래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때 등기부등본을 같이 떼잖아요. 그 등기부등본에 잔금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 뭐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농협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 은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인 거를 알아보시면 나중에 비딩을 넣을 때, 그러니까 은행끼리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연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인데요. 명의 변경 특약 넣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냥 쭉 하나의 명의로 갈 건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처음 건물을 사는 분일수록 명의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개인인데 법인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기존 법인인데 뭐 신규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 법인을 기존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떤 개인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 때 보니까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조건이 좋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제 명의를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계약서를 써버리면 잔금 때는 명의를 바꾸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매수 계약서에 명의 변경에 가능한 특약 문구 한 줄을 추가하세요. 이 특약문구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예전 법인계약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위를 클릭해 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잔금 2개월 전에 할 일인데요. 은행끼리 비교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잔금 한 달 전쯤 알아보면 되겠지 하시는데 그거는 파워 JJJ인 저에게는 너무나 살 떨리는 스케줄입니다. 저는 이러면 잠을 못 자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3, 4개월 전부터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은행에서 아니 지금이랑 그때랑 조건이 너무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의뢰해 주세요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은행도 충분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크게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대출은 주거래은행이 가장 잘해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거래은행은 국민은행이거든요. 근데 대출은 다 다른 데서 받았어요. 다른 다 1금융권에서. 그래서 저는 은행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분이 추천한 은행인데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는 중개사분들은 확실히 건물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그 건물 대출을 잘 해주시는 은행 지점장님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고 두 번째는 물건지 근처 은행인데 확실히 물건지 근처에 있는 은행들이 그 물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인이 대출받았던 은행. 자, 이제 여기서 그 매도인이 대출받았던 은행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은행은 우리 건물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고 이미 보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 아시는 분도 매도인이 했던 그 은행에 그대로 갈아탔어요. 약간 대환 대출처럼. 그래서 모두가 해피했죠. 은행도 영업실적 안 빠져서 해피했고 그 매수자분도 쉽게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어서 해피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진짜 했던 분들이 아는 꿀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속닥속닥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세 그룹에 전부 조건을 넣고 비딩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대출을 굉장히 호되게 당한 케이스라 제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좀 비딩을 돌리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또 미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문의할 내용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건 뭐 워드든 한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한 장으로 정리하는 이 의미는 은행에서도 수많은 팩스를 받기 때문에 이 여러 개 팩스를 보냈을 때 끊기거나 뭐 분실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깔끔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에 모바일 팩스로 치면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치면 나오거든요. 그냥 그걸 까시면 돼요. 핸드폰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은행 지점별로 이제 팩스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수십 군데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4용지에 뭐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는 이걸 그냥 다 적어서 이렇게 해서 팩스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유료급 내용을 지금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건물이란 대지 주소나 정보들을 넣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매수자 정보,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내역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출 조건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20억이라면 뭐 20억의 80%는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금리는 한 4% 초반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쓰시면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답변이 올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하루 만에 사실 50군데 넘게 의뢰를 했어요. 이미 A4 용지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모바일 팩스에서 번호들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잔금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종 실행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솔로 지옥의 무슨 선택의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면 네, 은행별 최종 조건이 나오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팩스로 다 빠바바바 넣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다 나오면 대충 어느 은행은 어느 조건이다 이게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한도가 높은 은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 것인가인데요. 운이 좋으면 둘 다 좋은 은행이 딱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출도 항상 같은 조건이 아니라서 시기에 따라 한도부터 금리까지 은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은행이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어쩔 때는 신한, 하나 이런 식으로 은행별로도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 그리고 한도랑 금리까지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 1금융권 한도는 좀 비슷해요. 1금융권들은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보니까. 근데 2금융권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이제 한도가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은 한도보다는 금리 조건들이 좀 다르고요. 1금융권이랑 2금융권은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우선순위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 2금융권도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금융권이 더 대출 한도가 높거든요. 다만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은 이금융권은 금리가 아주 확확 오릅니다. 이거는 이금융권 대출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몰라요. 저는 받아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탁감이 1금권에서 이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매가랑 비슷하게. 근데 실제로 잔금 때 비딩을 붙여보니까 1금권이 다 그 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투자금이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2금융권까지 알아봤죠. 다행히 이금융권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출 한도들이 나와서 이제 그중에서 제일 금리가 낮은 것들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더니 이금융권은 금리가 진짜 갑자기 막 두 배씩 뛰더라고요. 저도 이금융권 대출은 그때가 처음이라 심지어 법인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금융권으로 대안대출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날린 중도상환 수수료랑 갑자기 두 배씩 뛰면서 했던 금리랑 다 합치면 진짜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투자를 잘하셔도 이렇게 눈먼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진짜 순서대로 정확히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여기 한 맺힌 거를 다 써놨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가 비슷해도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에는 아주 그냥 잔인하게 두 배 넘게 점프해버리기 때문에 금리 안정성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나중에 대환대출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날리고 그거만큼 이자 날리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출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4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계약 전. 계약 전에는 탁감을 최소 3군데 이상 넣고, 두 번째 계약 시에는 매도인 은행을 확인을 하고 명의 변경 특약을 꼭 챙기시고, 잔금 2개월 전에는 은행 비딩을 돌려서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마지막 잔금 한 달 전에는 이제 한도 금리 안정성까지 고려해서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지키셔도 대출 때문에 투자 망쳤다는 얘기는 진짜 먼 나라 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든든하게 대출을 준비하면 대출이야말로 우리의 건물 투자를 확실하게 받쳐주는 진짜 투자 치트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대출은 양날의 칼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좋은 걸 사셔도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키는 순간 조급함이 생겨서 원금까지 까먹고 매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이 순서를 꼭 지키시고 제가 말씀드린 꿀팁까지 다 챙기셔서 꼭 성공하는 건물 투자를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 분석만 듣고 넘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스쳐가거나 날아가는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성공 투자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꼬마 빌딩은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무료 단톡방에 참여해 보세요. 캐시넛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업계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전주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최신 빌딩 거래 사례들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업계 고급 뉴스까지 매주 무료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과 시야가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단톡방에서 뵐게요.